시장에서 도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보다 쉽게 단타 매매를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실제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3박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드렸고, 이 3박자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이 패턴 매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알려드리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상승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강의 영상도 집중하셔서 원하는 방법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마켓 타이밍상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업종으로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는 뜻은 주가의 상승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압축된 업종 내에서 업황이 개선되거나 개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차트만 바라보고 종목을 찾아간다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종을 먼저 찾았다면 그 업종 안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은 많아도 10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0개 종목에서 적어도 내가 이 매매 성공률을 높여갈 수 있게끔 보지 않아도 되는 95%의 종목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5%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에 근접했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주도 업종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일괄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개별주나 테마주처럼 한 번 갈 때 모든 종목들이 다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는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환매가 세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특징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 업종 중 하나가 2차전지죠. 이 2차전지 안에는 첫 번째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죠. 이렇게 소재 관련주가 있고, 세 번째로는 LFP 테마도 있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전구체 관련 테마도 있고, 벌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네 가지 테마가 나왔어요. 그럼 반도체는 첫 번째로는 장비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소재주도 있고, 세 번째로는 랜드 플래시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 네 번째로는 메모리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눠집니다. 심지어 반도체 안에는 자율주행 로봇, AI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테마 위주로 순환매가 순차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순환매를 시작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가능성 자체를 다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비주에도 투자했고 HBM 관련주에도 투자를 했고, 혹은 2차전지와 반도체 업황이 모두 좋다면은 나눠서 배터리에도 투자했고 양극재까지 투자를 했을 때, 오늘은 2차전지가 강하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배터리나 양극재 관련주 중에 순환매가 나올 거고, 또 오늘은 반도체 쪽이 강하다면 장비주나 HBM 관련주,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A라는 종목이 쉬어갈 때 B라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결국에 우리 계좌는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순환매를 다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니까, 내가 딱 하나에 꽂혀서 몰빵하지 말고 주도 업종은 반드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의 완성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뉴스 기사 중에서 긴축이 끝나가고 넉 달 만에 오른 증시가 산타랠리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다는 이 기사 하나에서 우리가 연말에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이 순매수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나왔죠. 환율이 129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거고, 저가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느냐,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부터 메타 플랫폼 혹은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을 다 합쳐서 매그니퍼센트 7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그니퍼센트
세븐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나스닥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그니 퍼센트 세븐이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 왜 오르고 있느냐? 첫 번째로 AI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장 성장에 맞춰서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에 필요한 GPU를 납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수주를 이렇게 받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AI를 통해서 개발해서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돈 주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높은 성장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됐죠. 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AI의 고도화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하면서 실적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연관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 인공지능 관련주만 매수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업종도 성장이 두드러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HBM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던 결과가 수출입 동향에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량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현재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죠.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연말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업종을 찾았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 바로 HBM 메모리의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HPSP라는 종목을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로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정 장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시면은 추후에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메모리 수출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를 동반한 신고가 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반기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반도체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HPSP라는 종목에다 투자를 했고요. 이게 불과 10월달입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도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켓 타이밍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매수 선호도가 높은 업종이 어디일지를 우리가 반도체로 추론을 해서 그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HBM 관련주인 HPSP를 우리가 매수를 선제적으로 해놨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내년 메모리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내년부터 메모리 업체들은 기본적인 반도체 설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돈을 아껴서 HBM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좋은 업황은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미리 매수해놨던 이 HPSP라는 종목은 점점 매수 매력도가 상승할수록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해둔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HPSP 10월달에 매수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권에서 움직여 주다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터져준 이 시점에 예정대로 신고가가 나왔고, 저희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가를 본다고 했는데 벌써 신고가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매수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이고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PSP라는 종목을 단순히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 매수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찾아서 투자를 했었고, 결과는 20%에서 25%가량 분할익절하고 나서 수익 중에 있고, 나머지 물량은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이렇게 홀딩 시그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매매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차트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 오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수하기 이전에 조금 더 매력 있는 업종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결국에 그러한 종목들은 10중 7, 8은 대부분 상승이 나오니까 우리가 2000개의 종목을 눈에 불을 켜고 다 찾는 게 아니라 2000개의 종목 중에서 1900개는 업종을 보고 덜어내고 나머지 100개의 종목에서 조금 더 매력 있는 종목, 조금 더 매수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매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이 업종을 찾아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업종 안에서 조금 더 매력 요소가 깊은 종목을 찾아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사실 이런 인사이트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방향성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매일 오전에 진입하는 단타 종목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8시 50분에 방송 입장하시면 좋은 정보와 종목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